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거부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유럽연합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위기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거부는 유럽연합에서 매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20년 동안 탈산업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베르브이 채널에서 미국이 그들의 가스를 유럽에 잔뜩 덤터기 쉬운 가격에 팔아 미친듯이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그 돈을 지불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박탈해 제조업을 잡아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탈산업화가 최소한 향후 10년에서 2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러시아와 유럽이란 매매 쌍방이 서로 간의 상호 균형을 유지했지만 지금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독립이란 주문만 주야장천 읊조리면서 오늘날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그들의 가스를 러시아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서 유럽이 지불하는 돈은 그 가치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이를 매개로 무슨 협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선의로 대해왔습니다. 선박이 아닌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니 당연히 가격을 싸게 할 여유가 있는데도 이를 가지고 저렴한 가격이 무슨 무기라도 되는 듯 경계해왔습니다. 독일만 해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러시아와 화해를 추구하면서 구소련의 에너지를 수입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저렴한 러시아 가스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통째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앙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총리 알렉산더 디크루 역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은 곧 심대한 탈산업화와 사회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 로이터는 미국의 대유럽 가스 공급량이 사상 최초로 러시아를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는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에너지 구매자 동맹을 결성해 미국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라는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저렴한 데를 두고 빙빙 돌아 엉뚱한 데서 싸게 해달라고 해봐야 그건 바보짓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비서방연합의 힘은 너무나도 강대합니다. 러시아의 중공 인도가 가세하고 있고 여기에다 중공의 오펙 산유국, 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 구도와 앞으로 세계를 어느 쪽이 주도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유럽 국가의 미친 짓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르인포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여러 국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만큼 유럽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란스베르기스는 다른 나라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물든 나라는 다 물귀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욱 강력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나라가 분쟁의 심화를 우려해 레오파르트2 전체 인도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무기로 공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퍼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 외교부장 란스베르기스는 러시아에 대해 가장 적대적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연하기로 한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됐고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러시아를 굴복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란스베르기스는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줄 무기가 없지만 다른 나라를 종용하는 바람잡이 역할만큼은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무기를 퍼달라고 하면서 나토의 무기 창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0월 초에 비축량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독일이 제공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창고가 거의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분데스베어 독일 연방군의 실정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독일 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 비축부는 전시 사용을 가정할 경우 하루나 이틀치에 불과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어판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방위산업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나토 표준은 30일치를 유지해야 하지만 독일은 여기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독일의 국방력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중병으로 훈련만 하면 탄약 비축분이 모자라 곤란을 겪어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지원한 것은 5만 3천 발의 대공포탄, 2,180만 발의 총탄, 50발의 벙커 버스터 탄 등입니다. 나토 안에서 그나마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이 이 정도니 다른 회원국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기고를 탈탈 긁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여력은 급속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갑자기 부각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분쟁 중에 살상무기 수출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잭팟이 터졌느냐 하고 경산한 것처럼 떠들어댈 일이 아닙니다. 돈은 벌더라도 조용히 버는 게 맞습니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해를 시진핑이 벌였다고 한국인들이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러시아로부터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무기들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러시아인들을 죽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적대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철없는 행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국제질서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 스마트 도시 니옴시티입니다. 서울의 44배 면적에 한화 630조 원이 투입되는 초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미국의 바이든 하면 치를 떠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밀어붙인 게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의 플러스 형태로 에너지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맹우입니다. 중동 산유국은 앞으로 석유만 파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벗어나 관광, 레저, 정보통신의 강국으로도 부상하게 됩니다. 로켓은 러시아가 쏘아 올려주면 되고 IT, AI는 중공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거지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 그리고 비서구권의 단합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대지각 변동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한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정학적 변동을 신중하게 분석해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